그 헤르메스스탁 하청환 본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동시호가는 일단 낮은 수준이지만 오늘은 함축적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청환 본부장의 전략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오셨나요? 네, 종합 상사 쪽으로 조금 가까웠는데요. 종합상사? 네, 아무래도 이번에 조금 이 파월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3분기는 특히나 더 실적이 중요한 시즌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주들이 지금 조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금 이런 타이밍 상으로도 좀 접근이 이제 가능한 라인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이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에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실적을 얻었었던 이런 종합 상사들이 결국엔 또 추가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한번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선정을 했고요. 이제 키워드는 결국엔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잡혀진 상황이고 이제 속도에 대한 조절이 언제 나오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땐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앞으로 이 종목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지금 LX 인터내셔널 보면은 최근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조금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한 2, 3주째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어서 충분히 해당 가격 라인 이제 조금 밴드로 잡아서 접근을 한다라면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로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었던 부분이 있어서 위에 있었던 이런 매물들은 좀 많이 소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다시 왔던 부분이 거의 1년이 넘게 걸렸다 보니까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조금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붙어주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은 크게 두 가지로 그냥 꼽았습니다. 1등주, 2등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LX 인터내셔널로 꼽았고요. 만약에 전 하신다면은 결국에는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고점 대비 좀 일정 부분 빠졌고 이전에서도 이렇게 고점에서 한번 이제 한 20, 30%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 한 번 정도씩의 이런 이슈나 실적적인 기대감이 있을 때는 좀 상승하는 이런 기조들이 있었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슈퍼 매물대 깨지지 않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조금 모아 가시면 충분히 괜찮은 방법으로 3분기를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도 킹달러도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합 상사? 네. 사실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환율을 좀 비켜갈 수 있다라는 기업들도 국한한다라는 게 이제 하청환 본부장의 전략인 것 같고 정기민 차장의 오늘 전략은요? 네, 저도 이제 환율 얘기? 환율에서의 몸부림이죠. 네. 이제 바이캐시 킹 달러. 어쩌라고요? 네. 예,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이제 이거 원고를 쓰면서도 이게 좀 과연 뭐가 나오면 이 하락을 멈추고 네. 또 어떤 게 나와야 이제 시장을 돌려 세울지에 대부분이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대응입니다. 네. 움직임이 과도하게 쏠리면은 항상 당국이라는 주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기 마련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가끔씩 훅훅 들어 올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좀 멈췄나? 또 희망을 갖게 되고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브레이크 정도겠죠. 8월 달에 약간 어쭙지 않은 반등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도구로 지금 작용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무슨 썸머 랠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잡아갔는데 사실 그때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다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원고를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원인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 속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은 간헐적으로 하루 이틀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시장의 수급도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요즘 줄어드는 거 보면은 아 이게 투자 심리구나라는 거를 수치화해서 알 수 있는 게 일일 거래 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용도 지금 신용 매물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전략들이 먹힐 수 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전략이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응 포인트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태조 이방원 안에서 그 안에서도 좁혀가지고 또 방산과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화솔루션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동시에 인적 분할 그 갤러리아 쪽 찍는 거는 인적 분할 내용은 사실 시장이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호재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예고는 된 겁니다만 또 막상 이렇게 첨단 소재 분야의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짧은 이슈에 네. 대응하는 방법들 오늘 빅텍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종목 선택이라보다는 이제 단기에 뭐 한 5% 뛰기, 3% 뛰기 밖에는 뭐 예측보다는 대응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강조드립니다만 신용 물량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신용 매물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이렇게 받아 올리는 것도 그게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 과도한 매도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부터 더 빠지는 게 이제 신용 매물이니까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종목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EV 첨단 소재 말씀드리면서 리튬 그래가지고 팍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중소형 철강주들 그거는 정말 잘못하면은 이제 삐끗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잘 보고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편안한 시각으로 보면 역시 이제 달러 강세 부분에서 좀 신고가까지는 아니어도 최근 시장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하창원 본부장 짚어주셨던 이제 상사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없으면 이제 내 몸이라도 따숩게 해야 되잖아요. 네. 역시 OEM 의류 쪽이 강하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걸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고 뭐 이럴 때문에 이제 달러 수혜주다라고 좀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납품하던 걸 야 지금 힘드니까 한 1,200원 정도에 올려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면서 그거 이제 한두 개씩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전체적인 그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좋고 그런 좀 비용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명분도 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의류 OEM 업체들이 좀 단기 틈새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영원무역과 네. 한세실업 뭐 일단 몸이라도 따숩게 하면서 오케이. 달러의 수혜도 있고 이제 이 단가도 좀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니까 적어도 시장보다는 강세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